지금 로봇 전쟁에서 진짜 무서운 회사는 로봇을 제일 멋있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회사는 로봇을 팔 곳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처럼 걷는 로봇 1대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8시간씩 부품을 나르고 박스를 정리하고 위험한 구역을 점검한다면? 그리고 식당에서는 로봇 2대가 월급 250만 원짜리 직원 1명 몫을 도와준다면? 이건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그룹과 LG그룹이 지금 노리는 건 로봇 한두 대가 아니라 미래 노동시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전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는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꽂으려 합니다. LG는 로봇을 식당, 호텔, 병원, 집 안에 깔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는 힘센 산업용 로봇 제국, LG는 생활용 로봇 생태계입니다. 현대 쪽 선수부터 볼까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이 조합은 그냥 로봇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 부품, 물류,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다 붙어있는 거대한 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 스팟, 스트레치를 만듭니다. 스팟은 로봇계입니다. 공장, 발전소, 건설 현장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을 돌아다닙니다. 스트레치는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는 로봇팔입니다. 아틀라스는 진짜 승부수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죠.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연 3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엄청 중요합니다. 연 3만 대. 로봇 데모 영상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찍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이 필요하죠.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합니다.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 로봇의 무릎, 팔꿈치, 어깨 근육입니다. 사람이 관절이 없으면 팔을 못 굽히듯 로봇도 액추에이터가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로봇 시대의 숨은 핵심 부품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LG는 방향이 다릅니다. LG전자, 베어로보틱스, LG이노텍, LGCNS, LGU+,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로보스타. 이쪽은 공장보다 생활 공간에 더 가깝습니다. LG전자는 클로이, 즉 시에로의 로봇을 가지고 있고 베어로보틱스 지분 51%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51%는 그냥 투자자가 아닙니다. 내 회사처럼 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베어로보틱스는 서빙 로봇, 배송 로봇에 강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로봇, 호텔에서 수건 배달하는 로봇, 병원에서 물품 옮기는 로봇. 이건 아틀라스처럼 멋진 백덤블링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벌 가능성은 더 빠릅니다. 왜냐?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계산이 쉽기 때문입니다. 직원 1명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로봇 2대가 바쁜 점심, 저녁 시간에 서빙을 도와줘서 직원 1명 부담을 줄이면 1년 기준으로 3천만 원. 안팎의 인건비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래 과학이 아니라 장부에 바로 찍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가 강한 건 로봇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는 로봇을 쓸 공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 기아 공장, 현대글로비스 물류망, 현대로템 방산 현장. 로봇을 만들어도 팔 대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실험장도 있고 고객도 있고 생산 노하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간 수백만 대 만드는 회사가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무서운 이유도 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인데 현대도 같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LG는 약하냐? 아닙니다. LG의 무기는 생활 접점입니다. LG전자는 가전, TV, 공조, B2B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로봇의 눈이 되는 카메라와 센서 기술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LG디스플레이는 화면, LG플러스는 통신, LGCNS는 AI와 클라우드를 맡습니다. 특히 LGCNS는 2026년 1분기 매출 1조 3,150억 원, 영업이익 942억 원을 기록했고 AI 클라우드 매출이 7,654억 원, 전체의 약 58%였습니다. 로봇은 결국 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애물을 피하고 중앙 서버와 연결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LGCNS 같은 로봇 두뇌 인프라입니다. 정리하면 현대는 로봇의 몸과 힘, LG는 로봇의 생활 공간과 연결망에 강합니다. 현대 아틀라스가 헬스장 트레이너라면 LG 클로이는 식당에서 진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현대 스팟이 위험지역 정찰견이라면 LG 베어로보틱스 로봇은 음식 나르는 직원입니다.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가 로봇 관절이라면
LG 이노텍 카메라는 로봇 눈입니다. 현대오토웨버가 공장 로봇 관제센터라면 LG CNS는 서비스 로봇 두뇌 서버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첫째, 매출이 언제 숫자로 찍히는가? LG는 서빙, 배송, 물류 로봇에서 먼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성공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큰가? 현대는 아틀라스가 공장에 들어가면 판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누가 부품을 먹는가? 완성 로봇보다 더 안정적인 돈은 부품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에서도 애플만 돈 번 게 아닙니다. 카메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회사도 같이 컸습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아틀라스가 팔리면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가 따라갑니다. 서비스 로봇이 늘면 LG 이노텍 센서, LG CNS 클라우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따라갑니다. 이제 장단점을 딱 잘라보겠습니다. 현대의 장점은 폭발력입니다. 2028년 아틀라스 연 3만 대 목표. 이 숫자가 현실이 되면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대량 생산 회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걷는 로봇은 멋있지만 공장에서 매일 고장 없이 일해야 돈이 됩니다. 배터리 가격, 내구성, 손기술, 노드 문제까지 넘어야 합니다. LG의 장점은 현실성입니다. 클로이와 베어로보틱스는 당장 식당, 호텔, 병원, 물류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LG의 단점은 마진입니다. 서빙 로봇 시장은 경쟁자가 많습니다. 중국 업체도 있고 가격 경쟁도 심합니다. 많이 팔아도 돈이 얼마나 남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투자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큰 기업 1위부터 3위까지 뽑아보겠습니다. 3위는 LG전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베어로보틱스 51%, 클로이, B2B 로봇, 가전 생태계까지 연결됩니다. LG전자는 로봇을 식당, 호텔, 병원, 집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판매망이 있습니다. 다만 LG전자 전체 매출이 약 89조 원. 규모라 로봇이 주가를 크게 흔들려면 로봇 매출이 최소 수천억 원 단위로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3위입니다. 2위는 현대차입니다. 이유는 아틀라스입니다. 2028년 공장 투입, 연 3만 대 생산 목표. 성공하면 현대차는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노동자를 직접 쓰고 만드는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로봇 하나만으로 주가가 몇 배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위입니다. 1위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왜냐? 로봇 전쟁에서 가장 맛있는 자리는 완성품보다 핵심 부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스가 1대 팔릴 때마다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팔, 다리, 허리, 손목, 무릎. 로봇이 많아질수록 관절 수요는 같이 폭발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에서 이미 대량 생산 경험이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공급망에 들어갑니다. 즉 현대차가 로봇 대장을 맡는다면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관절세를 걷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로봇 시대를 본다면 완성 로봇보다 부품 회사가 더 조용히,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대는 공장을 바꾸려 하고 LG는 생활 공간을 바꾸려 합니다. 현대는 힘으로 밀고 LG는 연결로 파고듭니다. 현대의 키워드는 아틀라스, 스팟, 스트레치,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 LG의 키워드는 클로이, 베어로보틱스, LG CNS, AI 클라우드, LG 이노텍 센서입니다. 앞으로 로봇을 볼 때 춤추는 영상만 보지 마세요. 그 로봇이 어디서 일하는지, 누가 부품을 대는지, 누가 데이터를 잡는지, 누가 배터리를 넣는지 보셔야 합니다. 로봇 시대의 진짜 돈은 로봇의 얼굴이 아니라 로봇 뒤에 숨어있는 계열사 숫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산업의 주인공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겁니다.